셋째 아들 보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보리에게 읽어주었다.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여기서 더 안 크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다음 날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보리를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5살이 된 보리는 형들의 초등학교에서 하는 가족 캠프에 따라갔다. 나는 선생님에게 보리의 인솔을 맡기고 집 나르는 것을 돕고 있었다. 보리 아버님! 멀리서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보리가 보였다. 바닥에 붉은 게 고여 있었다. 달려가 보니 보리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웠고 눈가와 귀, 입에서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심장에 귀를 대보니 심장 소리가 터무니없이 작았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태어날 때 만져주었던 그 발을 붙잡고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보리의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내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보리를 보고 주저앉았다. 사고 당시 교직원이 몰던 차가 아이들이 놀고 있던 주차장에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다고 한다. 사고를 내고 자리를 뜬 가해자는 아이를 밟고 지나가고도 몰랐다고 한다. 5살 아이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차로 타 넘어갔는데 모를 리가 있나? 보리가 잘 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속죄불능의 아버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남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중심을 잘 잡으라고 했다. 힘든 건 알겠지만 일본 전국시대 때는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어.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좀 때려주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누구도 충분히 아파하라는 말은 해주지 않았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 면사무소 문 앞에서 차로 다시 돌아오길 서너 번 반복했다.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거기 견본보고 서류 작성해주세요. 공무원이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의 이름이 등본에서 사라졌다. 출생신고보다도 간단한 일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건조했던 공무원이 서류를 보고 말했다. 힘내세요.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가해자는 초췌한 얼굴로 용서를 구했다. 교사들은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바꿨다. 가족 캠프라서 함께 참석해도 된다고 했으면서 초대하지도 않은 유치원생을 아버지가 데려왔다가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도 학교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고 보고서를 바로잡고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수십 번 요청해도 무시당했다. 변호사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년 6개월을 소송했고 다행스럽게도 일부 승소했다. 어느덧 보리가 떠난 지 7년이 넘어간다. 보리를 잘 보내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처음엔 그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차라리 죽어서 고통과 슬픔도 느낄 수 없기를,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지금은 보리를 잘 보내주는 일은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주변에 보리의 빛을 보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과 화해하기로 했다. 보리가 아니었다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보리와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아이들과 자주 여행을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보리가 떠난 뒤에야 알았다. 요즘은 글을 써보고 있다. 보리에 대한 감정을 흘려보내거나 피하지 않고 일부러 데려오기도 한다. 삶과 죽음, 안전과 생명, 그리고 사랑. 글을 쓰면서 보리가 알려준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 보리를 잃음으로 나는 아버지 자격을 잃었다. 허나 그로 인해 참된 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중이다. 슬픔을 받아들이고 치유해가는 여정의 기록.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